미술놀이터 소울입니다. 저는 개구쟁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발달이 지연되거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미술로 함께 하고 있는 미술치료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아이와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센터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간 등원이 조심스러워지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달려왔는데 끈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닐까, 뒤로 퇴행해버리는 것이 아닐까 불안해하시며 연락을 주신 어머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실컷 나가서 뛰어놀며 에너지를 발산하고 상호작용해야 하는데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엄마와의 시간을 조금 더 의미있고 도움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경험하고 쌓아왔던 노하우와 팁을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족하지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8회기 분량의 촉감놀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우리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 설명하고 또 함께 놀이 시에 주의해야 될 점들, 도움이 될 수 있는 팁 등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기관에서 보면 다양한 연령의 아동이 감각운동기적 특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발달 지연으로 인해 이 발달 단계에 속한 아동에게 촉각 경험이나 탐색 동기를 불어넣는 일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촉각 방어가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혹은 촉각 축으로 인해서 통제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의 기능 수준이나 흥미, 만성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서 격려하고 지지하며 촉진한다면 의미 있는 치료 회기가 될 것이고 또 집에서 어머니와 아버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긍정적인 정서 경험과 더불어서 상호작용 증진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이 긍정적인 정서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우리 친구들의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저는 미술치료사기에 미술치료의 관점에서 발달적 접근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표현의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대상, 즉 정상적 발달 아동의 경우 만 0세에서 만 7세에 해당하는 감각운동기 전조잡기 아동과의 미술 작업을 할 때에는 발달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제시하거나 한계없는 재료 제공 등으로 압도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기억이 오래 남아 미술적 활동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지손상, 신체장애, 정서장애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발달 시기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촉감놀이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재료를 아이에게 제공하면서 손을 잡아 쑥 넣어주거나 몸에 묻힌다거나 하는 등의 접근은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발달적으로 지체된 아동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크레파스, 물감 등의 전통적인 미술 재료뿐만 아니라 쌀, 콩, 물, 모래, 쉐빙폼과 같은 비미술적 재료 또한 미술 재료의 하나로 고려해야만 합니다. 발달 지연 아동의 경우 환경을 탐색하고자 하는 호기심이나 이러한 탐색으로부터의 즐거움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발달 단계에 속한 아동들에게 동기를 불어넣는 것이 바로 치료의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집에서 엄마가 함께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주변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물감을 섞으니 색이 변하네. 손으로 종이를 이렇게 하니까 찢어지네. 종이를 꾸깃꾸깃 이렇게 주면 구겨지고 작아지네 등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아동의 감각운동기가 완결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감각운동기 단계에서 아동은 신체 경험, 즉 운동자극, 감각자극의 세분화를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하게 되는 운동을 통한 놀이 발달은 아동이 재료를 다루고 탐색하도록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운동을 통한 놀이 발달이란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를 들면 촉감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쌀을 통에 담고 쏟고 옮기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인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놀이는 앞으로 제가 소개할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감각운동기 수준의 많은 친구들은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해서 저항적일 수 있으므로 복잡한 자극에 대해 보다 단순한 단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시기에 친구들이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고 저항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미술치료 프로그램 중에서 촉감놀이를 가지고 영상을 시작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촉감놀이가 발달 친구들에게 정말 중요한데 사실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치료 세팅이 많지 않다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선을 그을 만큼 소근육이 발달되지 않은 친구들에게 착석을 시키고 크레파스를 쥐어주는 세팅이 안타까웠고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단계에 접근해서 자발적으로 미술적인 재료에 관심을 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DAT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실제 임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적용해서 미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소녀 미술이나 이런 활동에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을 굉장히 즐기고 촉감적인 민감도도 훨씬 낮아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놀이하는지 스스로 찾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확신이 저는 좀 더 굳어진 것 같습니다. 발달 친구들에게 또는 감각운동기 단계의 친구들에게 이 촉각 경험이 촉감 놀이가 어떻게 도움이 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미술 외적 재료는 전통적인 미술 재료에 서서히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저항감을 줄여줍니다. 미술 활동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미술을 통해서 인지적인 왜곡도 수정할 수 있고 마음을 어루만져주기도 또 보다 효율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기도 여러 도식들을 이해하고 경험하기도 할 수 있으며 소근육 발달, 시지각 협응, 공간 지각 능력 향상 등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술 치료가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스스로 즐거워하면서 자발적으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반복해서 손을 움직이고 만지고 느껴보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근육 기능 향상도 가능하고 또 불안도 내려가고 긴장도 이완되는 정서적인 부분 또한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이들이 즐거워서 자발적으로 하기에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것에는 다른 치료와는 조금 다르게 매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매체 선정이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회기부터 순서대로 저와 함께 따라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통적인 미술 재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감각 운동기가 끝나간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겠고요. 이전에 여러 재료를 가지고 감각과 운동을 탐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크레용과 물감에 대해서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재료를 제공할 때 어느 정도 양의 제한을 두고 제공해 주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다양한 자극이 들어오면 오히려 혼란스럽고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감각운동기 아동의 촉감놀이 목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촉감놀이 매체를 제공하고 놀아주시는 것보다는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함께 해주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엄마와의 애착, 상호작용 증진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 감각 경험과 단순한 운동 도식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아동이 다양한 재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자연물을 사용해서 밀고 돌리고 흔들고 두들기고 이러한 단순한 운동 도식을 스스로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인과관계 경험과 이해입니다. 감각과 운동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협응시키는 것이 반복 경험을 통해서 발달하게 되면 미술 활동에서도 인과관계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발달 시험 및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순서와 질서를 경험할 수 있는 미술 활동의 안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빨간색과 파란색 물감을 섞으니 보라색이 됐네. 수수깡을 이렇게 뚝 하고 부러뜨리니까 긴 수수깡이 이렇게 짧아졌어. 그런데 이렇게 붙여서 이어줄 수도 있네. 길어졌어. 등의 활동과 반영을 통한 경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져서 전조잡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촉감놀이에 들어가기 앞서서 촉감놀이 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첫 번째, 촉감놀이는 아이들이 굉장히 플레이풀하고 조이풀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촉각 경험의 노출은 중요하지만 그 경험이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이거나 압도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싫어도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세팅에 아이들을 밀어넣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싫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표현이 한정적인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되면 강한 무력감,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또 싫은 반응을 어떻게 표현해야지 수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울고 소리를 지르고 공격적인 행동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언어 표현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감정이나 욕구나 요구나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감정 표현이 어려울수록 그 싫은 감정을 억압하고 강제하기보다는 잘 반영해주고 수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한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유스럽게 그냥 집 전체를 모래를 뿌리고 물감을 바르고 다닌다면은 어렵겠죠. 아이들에게 놀이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한계 설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요 안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어. 이 밖에다가는 물감 칠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엄마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데까지만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촉감놀이이지만 매번 치우고 준비하고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을 체력이 되지 않는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너무 자주 매일같이 해주시다가 내가 너무 피곤해지고 힘들면 그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 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도 같이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빈도와 재료들로 준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촉각 방어가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매체의 성질에 따른 점진적인 노출을 반복적으로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친구들이 굉장히 예민하죠.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부터 노출해 주시는 것이 좋고, 또 처음에는 도망갈 수 있어요. 관심 없을 수 있고 전혀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엄마도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자꾸 해봤자 소용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익숙해지고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노출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금 어렵고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만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발달에 대한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전조잡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좀 나눠볼 생각이고요. 또 어떠한 매체로 시작해서 어떻게 상호작용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